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부족한 각종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지방채 증권 발행을 추진했는데 모두 유찰됐습니다. 5%가 넘는 고금리 때문인데요. 광주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 차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토목공사가 한창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라질 위기였던 광주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1단계 공사 중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부족한 사업비는 2,268억 원입니다. 광주시가 이를 충당하기 위해 지난 9월 전액 지방채 증권 발행을 추진했지만 유찰됐고 지난달에는 절반 정도만 증권을 발행하려고 했지만 역시 유찰됐습니다. 증권사가 제안한 지방채 금리가 5% 이상으로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불안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공모채로 하고 두 번이나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빌리는 거는 어렵지 않는데 이자가 싼 걸로 빌리냐 비싼 걸로 빌리냐. 근데 현실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금 이자 부담이. 광주시는 결국 지방채 증권보다 낮은 금리로 협상이 가능한 금융기관 차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08억 원은 이미 은행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 정부 자금이 막힌 데다 다른 방법인 지역개발 채권 추가 발행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걱정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세의 큰 수입원인 취득세 수입이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인데 각종 SOC로 나갈 돈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빌린 지방채도 해마다 최소 1,500억 원 이상 갚아 나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지방채액을 줄일 수 있겠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약 사업인 경우에는 좀 우선순위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필요한 것들부터 편성을 해서 올해 광주시의 총 부채는 1조 5,500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1.42%포인트 증가한 18%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검사에서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의 이른바 갑질 의혹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은지 의원은 DJ센터 피해 직원의 동영상 진술을 공개하며 해당 직원이 김상묵 사장의 폭언과 갑질로 인해 병원 진료까지 받고 있지만 직접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필순 의원은 지인 업체 챙기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제보도 11건이라며 사퇴할 뜻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갑질 의혹은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도덕성과 경영 능력에 대한 지적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투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행동에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20대 딸을 떠나보낸 어머니가 장례 절차를 마친 뒤 저희 KBS 취재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딸의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또 뉴스를 접하면서 온전히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하고 싶었다는 어머니의 말. 김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향 친구와 함께 이태원에 갔다 참변을 당한 23살 A씨. A씨의 휴대전화에는 당일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녁 7시 51분. 먼저 도착한 친구가 이태원역에 사람이 많아 나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20분 뒤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친다는 두 번째 경찰 신고가 접수된 때입니다. 1분 뒤 A씨가 이태원역에서 내리고 두 사람은 일단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3분 뒤 A씨가 친구에게 보낸 사진. 이미 역 출구 계단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는 가족들에게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 유족들은 가슴을 칩니다. 그때만이라도 아이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여기 들어갈 수 없다. 신고를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통제가 되었다면 저희 아이도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생각하니 딸을 찾는 과정도 아픔으로 남습니다. 딸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경찰서로 갔지만 행방을 모른다는 대답뿐. 어디서도 사망자나 부상자 명단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지금 몇 명 어디 있느냐. 거기서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명단도 없대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달려간 병원에선 빨리 신원을 확인하고 데려가라는 재촉을 받았습니다. 신원을 빨리 확인해라. 근데 그 부분부터 그게 너무 좀 우리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어이없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는가. 묻고 답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유족들은 온전한 슬픔의 시간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와 피켓 시위가 어제 오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광주 청년진보당이 각각 추진한 이날 집회는 사고 당일 최초 경찰 신고 시각인 오후 6시 34분에 맞춰 시작됐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침묵 촛불 집회를, 광주 청년진보당은 추모의 뜻을 담은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벌였다는 저희 KBS 보도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라남도의회와 민주당 전남도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성명을 통해 해당 의원들이 소속된 전라남도의회와 민주당이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오늘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민주당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한 공사장 흙막이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이 불편, 불안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여수시의 조치는 과태료 부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구에 나선 여수시는 이르면 오늘부터 주변 건물 출입 통제를 해제할 방침인데요.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터파기 공사 중 흙막이 벽이 무너지면서 바닷물이 차오른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 주민들은 사고가 나기 전부터 터파기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불안을 호소했고 실제 최근 1년간 여수시에 접수된 민원만 5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일부 건물에는 금이 갔다는 신고도 있었는데 여수시가 시공사에 내린 법적 제재는 소음 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48만 원 부과뿐이었습니다. 그냥 웃었죠.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과태료 뭐 몇십만 원 부과하고 저희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여수시는 사고 현장에 토사를 부어 바닷물 추가 유입을 차단했고 주변 건물도 안전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출입 통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격을 열겠습니까? 이 난장판인데. 도로들도 다 통제하고 있고 서민들이 더 오겠습니까? 지금. 한편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수시는 법 시행 전이어서 안전평가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의 인근 항해 정박 중인 선박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선박 3척이 불에 탔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추진합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5년간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자연, 사회 재난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준의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로 현재 국내에서는 28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돼 있습니다. 순천시는 2018년 공인을 받았고 올해 기간이 만료돼 내년 재공인을 추진 중입니다. 광주 YWCA가 어제 창립 100주년을 맞아 무등파크 호텔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김선옥 광주 YWCA 회장은 기념 식사를 통해 갈등과 분단, 전쟁과 폭력을 그치게 하는 평화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정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YWCA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에 창립됐으며 청소년과 여성, 인권,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이 산업용이나 일반용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아서 생산비와 물가 관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이 올해 2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당 12.3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하면서 농업 생산과 유통시설에서 사용되는 농사용 을 전기료는 36%, 양배수와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농사용 갑 전기료는 74%가 각각 올랐습니다. 주말까지는 이번 한 주 동안 입었던 옷들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젯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이 12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또 내일은 아침 기온이 3도 안팎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목포와 여수 등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 나주 6도 등으로 서늘합니다. 한낮 기온은 장성 12도, 영광 10도로 다소 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4도, 보성 13도로 어제보다 6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1도, 해남과 진도 12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1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 아침까지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